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다 완성하지 못한 리셋 함수의 기능을 이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게임을 초기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해줘야 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려면 우리가 한번 게임을 해봐야겠죠? 자, 이렇게 사용자가 어떤 수를 입력을 했을 때 변화되었던 것들이 초기화 과정을 통해서 초기화되어야겠죠? 그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면 이 슬라이더의 값이 몇인지 표시해주는 이 레이블이 초기화돼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슬라이더의 최소값, 그리고 슬라이더의 최대값, 범위를 수정을 해줘야 되겠고요. 이 슬라이더도 처음의 값처럼 중간에 가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몇 번을 시도했는지 시도한 횟수도 우리가 초기화 해줘야 할 겁니다. 자, 제가 리셋 버튼을 눌렀을 때 그것들이 제대로 초기화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리셋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떤가요? 그것들이 다 초기화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것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저와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이 리셋 버튼 안에다가 코드를 작성을 할 건데요. 처음에 우리가 임의의 정수는 만들어 준 상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자가 몇 번 시도를 했는가 요거를 초기화해 줄 거예요. 자, 그럼 사용자는 아직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상태로 바뀔 건데요. 이것만 바꾼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 실제로 화면에 얹어지는 그 레이블 있죠? 그 레이블은 우리가 어떤 변수랑 연결해 뒀나요? 그렇죠? try count 레이블. 이런 이 레이블에 어떤 텍스트가 들어갈 것이냐 이거를 변경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우린 5번 중에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바꿔줄 거고요. 자, 슬라이더에 그 최소값이 있어요. 최소값을 0으로 다시 초기화해주고 슬라이더의 최대값을 다시 30으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슬라이더가 현재 어느 위치에 가 있는지를 체크해 주는 것은 value라는 값을 15로 줄 거예요. 이렇게 슬라이더 안에 어떤 값들이 어떻게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애플의 공식 문서를 보게 되면 이런 슬라이더라는 친구는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떤 값들을 가지고 있어요 라는 문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면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해보시고 나중에 차근차근 하나씩 익혀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미니멈 밸류 레이블도 바꿔줘야겠죠? 자, 이 레이블에 표시되는 것은 텍스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자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따옴표로 묶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미니멈 밸류 레이블에는 처음에는 0이라는 숫자로 초기화해 줄 거고요. 맥시멈 밸류 레이블은 30 이렇게 바꿔줄 거고요. 슬라이더의 현재 값 요거는 텍스트로 15 이렇게 할당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리셋 버튼을 눌렀을 때 이 리셋이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었죠? 잠시 생각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어디서 호출해야 될까? 직접 코드를 작성해보고 저와 함께 해보시죠. 다 해보셨나요? 네,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곳이죠? touch of reset button이라는 함수가 우리가 리셋 버튼을 눌렀을 때 호출된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reset이라는 함수를 호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우리가 초기화 되었을 때 이 임의의 정수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프린트를 한번 남겨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random value 밑에다가 우리가 print random value 이렇게 한번 남긴 채로 실행해 보도록 하죠. 자, 실행하면 어떻게 되었나요? 이 view did load라는 이 함수 안에 reset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주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 앱에 뷰가 로드가 될 때 저 리셋이 처음 실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밑에 로그에 이미 리셋이 한번 이루어진 로그를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게임을 이렇게 진행하다가 우리가 리셋 하게 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쵸? 요번에는 14라는 수가 우리의 목표 수인데요. 리셋 하게 되면 다음엔 23이라는 수가 목표 수가 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리셋까지 전부 잘 따라오셨나요? 자, 그러면 다음 레슨에서는 더 다양한 코드로
더 다양한 기능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